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추천사를 썼던 책들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추천사 요청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동안 새로 쓴 추천사들도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추천사들도 있고 거절한 추천사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또 업데이트된 저희 추천사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추천사를 쓰는 과정을 출판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잘 아시기 힘드시겠죠. 책 뒤에 보면은 누가 추천을 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의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저는 이제 추천사를 쓰기도 하고 받기도 해봤는데요. 일단은 책이 거의 완성되면 완성되기 전에 연락 올 때도 있어. 1차 번역 끝났는데 그냥 그 원고가 오기도 하거든요. 빨리 살펴보시라고. 뭔가 읽을 만한 원고가 딱 나오면 그 책의 편집자가 이 책에 좀 추천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약간 물색을 해요. 국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저자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 이분한테 추천사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외국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편집자가 판단했을 때 이 책을 이 사람이 추천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죠. 요런 책이 나올 예정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추천사를 써주실 수 있을지 답변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원고를 보통 첨부해서 주세요. 아니면은 책을 소개하는 이제 내용을 보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의사가 있으면 원고 전체를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거는 책마다 편집자분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렇게 요청이 오면 원고를 다 읽어보고 결정을 처음부터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편집자분이 소개해주신 책에 대한 정보와 원고도 앞부분 같은 건 좀 읽어보고 나서 쓰겠습니다. 뭐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게 돼요. 쓰게 되면 이제 그 추천사를 쓰는 기한이 정해지고요. 아무래도 책이 나와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까 분량 같은 것도 책 뒷표지에 들어가는 분량의 추천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보다 좀 길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길게 쓴 다음에 발췌를 해서 뒤에 이제 표지에다 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추천사를 쓴다고 해서 모두 다 책의 뒷표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사도 그 책 뒷표지에 인쇄가 되는 게 있고, 그냥 보도자료나 인터넷 서점에 보면 막 추천사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는 추천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 범위도 보통 처음에 알려주세요. 지금 의뢰하는 추천사는 책의 뒷표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추천사는 책에는 들어가지 않고 뭐 보도자료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죠. 추천사는 아무래도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원고료가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글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추천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원고료 안 받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추천하는 사람과 저자의 뭐 관계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쨌든 추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추천했어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추천사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는 보통 다 거절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도 그림책 추천사 요청이 또 왔었는데 제가 그림책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에는 과문해서 추천사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제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들을 골라서 수락을 하고요. 너무 쓰고 싶은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일이 유튜브 말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고 써야 하는 추천사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제가 책을 쓰는 동안, 제 책 쓰는 동안 추천사 되게 거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책 마감 때문에 추천사를 쓸 시간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이 거절의 메일을 또 되게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추천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와 잘 맞는 주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추천사가 일종의 그 책과의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쓰는 책도 있고 어떻게 잘 타이밍이 맞아서 쓰게 되는 책도 있고, 진짜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떻게든 막 시간을 쪼개서 쓰고 싶은 책들도 사실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도 다 어떤 인연이구나, 운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한다. 제가 추천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편집자님이 저한테 이분한테 추천사 요청을 드려보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고, 저도 너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편집자님이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받았죠. 제가 받았던 추천사는 김초엽 작가님의 추천사였는데 2주째 등장하고 있는 김초엽 작가님 추천사를 책의 말들에 이제 제가 받았었죠. 감사하게도 되게 길게 써주셔서 본문에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아마도 이제 책을 써보셨거나 뭐 출판계에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잘 모르실 추천사의 쓰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지난번의 추천사 영상 이후로 이제 업데이트된 추천사를 쓴 책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추천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가 추천사를 쓴 책들은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 책의 받침이라는 책, 황모가 작가의 밤의 얼굴들이라는 SF 소설집, 언어의 뇌과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올라갔던 영상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몇 권의 추천사가 조금 더 쌓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사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이보그가 되다 리커버판 저의 추천사,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김초엽의 방금 떠나온 세계 저의 추천사, 이거 두 권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이보그가 되다도 제가 아이카드 링크 걸어둘 거고요. 방금 떠나온 세계도 지난주에 올라간 김초엽의 세계 영상 아이카드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추천사를 썼지만 여러분께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책들을 지금부터 한 권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마켓컬리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가 좀 거대한 협업을 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마켓컬리에 글을 싣게 되었거든요. 이벤트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마켓컬리 아시나요? 맛있고 신선한 음식과 생활용품을 파는 서비스인데요. 거기 검색창에 분노라고 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그러면 오늘 한번 쳐보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제가 쓴 글을 읽으실 수 있거든요. 자, 마켓컬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켓컬리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검색 탭이 있습니다. 이 검색 탭에 분노라고 쳐볼게요. 맨 위에 뜬 거 보이시나요? 김겨울의 분노의 당근 파티 들어가 볼게요. 김겨울의 분노의 당근 파티라고 써있죠? 밑에 좋아, 당 충전하고 힘내서 당근 흔들러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면 밑에 이렇게 제가 쓴 글이 쭉쭉쭉 더 읽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 사진과 제 소개가 되어 있고 간단한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3000개 한정판 컬리 모먼트 글라스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바로 마켓컬리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일단 이 이벤트의 취지는 뭐냐면 제 이름 위에 Food and Moments라고 써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무수히 만나는 감정들과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싶으셨다고 기획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글이 포착한 순간은 분노입니다. 제 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무래도 망했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션에서 가져온 문장이고요. 이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진짜 당근을 흔들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파이를 날려먹는 그런 순간인데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몇 개를 좀 조합해서 이 분노의 당근 파티라는 글을 좀 써봤어요. 궁금하신 분은 마켓컬리에 분노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까 그 검색 페이지에 보면 저 말고도 다른 작가분들의 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검색 탭에 들어가면 좌절에는 토마토 김영하 작가님 글, 치유의 감자 장유진 작가님의 글, 두부의 희열 김중혁 작가님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유진 작가님의 글 치유의 감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걸 다 먹으면 분명 기운이 날 거야 라는 게 탁 뜨고 사라졌죠. 제가 이 글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저는 감자를 별로 특히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 글을 읽고 있으면 글에 등장하는 수프의 감자의 맛이 막 느껴질 정도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치유의 글이었습니다. 유통기한, 따뜻한 마음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쓰여 있죠. 첫 문장 보시면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렌트가 저렴한 공동주택 단지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플랫메이트와 있었던 일을 다룬 그런 글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특히 핀란드처럼 추운 곳에서는 따뜻한 국에 밥을 먹고 싶어지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국을 막 먹고 있으면은 플랫메이트가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온 플랫메이트가 있었는데 루시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신기하게 막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렸대요. 세상에 우리 집엔 끓는 수프를 마시는 여자가 산다. 강철로 된 혓바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놀렸다는 거예요. 너무 한국 사람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닌지. 근데 이 글 뒷부분에 가면 당시에 아팠던 장유진 작가를 위해서 이 친구 루시아가 수프를 끓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읽고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정말 치유의 감자예요. 정말로 이제 겨울이 됐더라고요. 뜨끈뜨끈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김영하, 장유진, 저 김주혁 작가 이렇게 4명의 글을 읽으시고 감상평 남겨주시면요. 3,000분께 컬리 모먼트 글라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이 컵인데요. 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글씨가 보이시려나? 두부의 담백한 여유와 토마토의 고요한 노력, 당근이 주는 용기, 부드러운 감자의 포근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컬리 글라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마켓컬리 들어가셔서 저를 비롯한 총 4명의 작가들이 정성스럽게 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삶에서 음식과 있었던 어떤 무수한 감정과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한 주 정도 남았거든요. 마켓컬리 들어가 보셔서 글도 읽어보시고 글라스도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제가 추천사를 쓴 책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책은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이라는 김서울 작가의 궁궐 탐방기입니다. 김원비 작가님과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 여기 이렇게 김원비 작가님, 저인데 사실 이거보다 길게 썼어요. 추천사 전문은 날개에 쓰여 있습니다. 김원비 작가님 되게 길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편집자님이 요청 주신 분량에 맞춰서 이렇게 축약해서 썼는데 김원비 작가님 길게 쓰실 줄 알았으면 저도 그냥 길게 쓸 걸 그랬어요. 요 위에 게 김원비 작가님의 추천사고 여기가 제 추천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서울의 글을 볼 때마다 놀란다. 궁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었나? 유물이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였나? 박물관보다 음악회, 궁보다 빌딩을 좋아하던 내가 궁궐과 박물관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모두 김서울 덕분이다. 때로는 뾰로통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귀여운 찡한 진심이 담긴 궁궐 유랑기를 읽고 있자니 마음이 둥실둥실, 아니 궁실궁실해졌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게 저의 이제 카피를 고민하는 포인트거든요. 마음이 둥실둥실, 아니 궁실궁실해졌다. 이런 멘트 약간 저 카피라이터의 마음으로 편집자님이 뽑아서 쓰실 만한 카피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추천사 쓸 때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의 추천사는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 책은 제가 그 푸른밤 옥상 달빛입니다의 달빛 독서 클럽 게스트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들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궁궐 산책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책 소개를 좀 드리면 이 책을 쓴 김서울 작가는 대학에서 전통회화를 전공하고 문화재 지류 보존 처리 일을 하다가 현재는 대학원에서 박물관과 유물에 관해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역사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유물을 향한 애정은 남들의 3배쯤 앞서 있다고 자신하는 문화재 덕후. 제가 이분의 뮤지엄 서울이라는 책을 언리미티드 에디션이었나? 뮤지엄 서울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 넣읍시다. 그래서 이분의 뮤지엄 서울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궁궐 산책 책이 나왔다고 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또 추천사를 청해 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사에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뭐 궁궐보단 전 빌딩 파고 박물관에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전 미술관은 되게 좋아하지만 어디 여행을 가면 박물관을 잘 가진 않거든요. 미국에서 교환학생 할 때 뉴욕에 여행 갔을 때도 박물관은 안 가고 모마를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제가 궁궐, 유물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생기게 된 게 김서울 작가 덕분이에요. 이 책의 그러니까 미덕이랄 것이 뭐냐면 김서울 작가가 유물이나 궁궐이나 이런 걸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어떤 고리타분함 있잖아요. 뭔가 유물 하면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산책으로 놀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궁궐을 제대로 탐방하려면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진짜 피상적으로 좋은 풍경에서 산책만 하다 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좋은 게 궁궐에서 우리가 보통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 있죠. 궁궐의
돌이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돌을 신경 써본 적 있으세요? 궁궐을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돌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본문 중에 되게 그 귀여운 파트가 있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돌이라든지 건축에 쓰인 돌이라든지 돌을 예쁘게 조각한 석수들이 있잖아요. 석수들 진짜 귀엽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니까. 보통은 이제 궁궐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책을 보면서 약간 아 그치 궁궐의 돌 이렇게 되는 게 있었고 궁궐의 나무들 나무요? 근데 또 읽어보면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풍경이어도 새롭게 또 친근하게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궁궐을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미덕이 있는 책이고요. 책의 톤 앤 매너 자체도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법한 되게 진지한 글들은 아니고요. 정말 산책하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술술술 읽을 법해요. 그리고 이런 사진 자료가 많거든요. 보시면 중간중간 사진이 많잖아요. 글의 분량도 보기보다는 좀 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궁궐의 구석구석 요모조모를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런 나무나 돌, 괴석이나 이제 단청 이런 것들을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본 그런 책입니다. 사실 책 한 권 한 권 소개하면 엄청 길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귀여운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책은 한승애 작가의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책입니다. 뒤에 저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죠. 이거 띠지가 어디 갔니? 이 한승애 작가의 책을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한승애 작가의 전작이 뭐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읽고 본인이 느낀 바를 쓴 신랄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는 한승애 작가의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날카롭고 신랄하면서 동시에 귀여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다정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어떤 한승애 작가의 태도라든지 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걸 딱 함축한 제목인 것 같아요. 다정한 무관심. 부제로는 함께 살기 위한 개인주의 연습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요. 저는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승애 작가의 글에서 늘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내가 그의 글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와 존중과 배려가 깃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그의 글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리라. 책을 읽고 보니 그러한 안정감이 그의 다정한 개인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또 추천사마다 제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또 다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김겨울 작가 겸 겨울서점 운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서점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서점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호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여 있고 방금 떠나온 세계에는 제가 김겨울 작가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김겨울 괄호치고 작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보그가 되다는 김겨울 책의 말들 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서를 쓰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김겨울 책의 말들 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사를 의뢰해 주시는 편집자님마다 출판사의 방침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책의 말들을 쓰기 전에는 뭘로 했었더라?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책의 말들을 낸 이후에는 그 저서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항상 책의 말들 저자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다정한 무관심이란 책인데 제가 추천사에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다정한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차갑고 사람을 뚝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다정한이라는 수사가 붙는 순간 각각의 개인이 개인으로 온전히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친절과 다정을 베푸는 그런 모양새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한승애 작가가 믿고 있는 듯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정한 개인주의,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승애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정한 무관심의 태도를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어떤 순간에는 다정한 태도를 갖는 데 실패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무관심해지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다정한 마음과 당사자의 개성을 인정하는 형태의 무관심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은 늘 어렵다.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개인주의와 다정한 무관심을 연습하며 익혀나가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태도가 나와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내가 좀 더 나다워질 수 있고
동시에 타인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길면서도 짧은 생이 좀 더 의미 있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프롤로그에서 합니다.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다정한 개인주의라는 것에도 어떤 함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집단주의 문화에 이제 길들여져 왔잖아요. 그런 것에 반작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로도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로 쓰인 에세이 내지는 칼럼들을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편 한 편의 글이 되게 길진 않고요. 긴 거는 10페이지가 조금 넘고 짧게는 대여섯 페이지 되는 것도 있네요. 다양한 칼럼과 에세이가 수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책이었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책은 오늘의 마지막 책, 상처로 숨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카드 링크 더 달 수 있나? 한번 달아볼게요. 오늘 아이카드를 몇 개 달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영상에서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고 김진영 철학자의 암투병과 그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썼던 단상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김진영 철학자의 아도르노 강의를 묶은 강의록이에요. 이거는 사실 1쇄가 나왔을 때는 제 추천사가 들어가 있진 않았는데요. 이게 1쇄예요. 1쇄인데 뒤에 보면 이 본문에서 발췌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3쇄부터 제 추천사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3쇄에는 저의 추천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김겨울 작가, 유튜브 겨울서점 운영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 책의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문학에 감수성이 있듯이 철학에도 감수성이 있다. 어떤 철학은 세상을 속속들이 괴로워하는 이들의 손으로만 지어진다. 아도르노의 철학이 그랬고 김진영의 글이 그렇다. 아도르노의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은 이 책을 통해 숨쉬는 통로가 된다. 숨 쉴 때마다 상처가 벌어져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이 상처가 과거의 지표로 남으리라는 믿음. 존재의 어디 하나 파인 곳 없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 김진영의 세심하고 굳은 강의는 이 희미해 보이는 믿음을 차근히 불러내고 또 불러낸다. 혼곤한 세상을 사느라 우리 앞에 깊숙이 은폐된 결핍을 마주보게 한다. 아도르노는 끈질기고 안타깝게 더 나은 세상을 바란다. 우리는 잔인할 만큼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김진영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런 추천사를 제가 썼습니다. 제목을 소개하려면 아도르노 책 가져와야 되네. 잠시만요. 이 책의 제목인 상처로 숨쉬는 법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제가 그 추천사에 왜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이라는 표현을 따옴표로 썼냐면 이 책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강의록이기 때문에 상처로 숨쉬는 법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이고 이 모티브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추천사에서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이라는 것을 작은 따옴표로 쓴 거고요. 김진영 작가의 책을 다양하게 읽기도 했었고 또 아도르노에 관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천사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기뻤어요. 네, 다양한 책의 추천사를 써왔는데요. 소설집에도 쓰고 에세이에도 쓰고 과학책에도 쓰고 막 이것저것 써왔는데 철학 강의록에 쓴다는 것도 되게 기뻤고 그게 이제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 물론 그래서 요청이 온 거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라는 것이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되게 좋았고요. 이 책은 이제 강의록이기 때문에 부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체, 해요체 이렇게 이제 쓰여 있고 김진영 작가가 남긴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라는 베냐민 강의록이 또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결의 책인데 그건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거긴 한데 베냐민과 아도르노는 또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 강의록이 또 있는데요.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랑 좀 비슷한 느낌의 책이고 조금 더 분량이 많고 디자인도 조금 더 이제 양장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판형이 그 아침의 피아노랑 판형이 같거든요. 그게 아침의 피아노 말고도 2권이 더 있어요. 단상집 3부작이 있는데 그거랑 판형이 똑같거든요. 아마도 이 한겨레 출판에서 판형을 다 일부러 똑같이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강의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 아도르노의 철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강의록을 읽을 때 좀 주의할 점은 그 책을 그 사상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틀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이런 식으로 구어체로 되어 있다 보면 설명하고 있는 사상가의 말이 마치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숭배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읽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아도르노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게 상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숨을 쉬어야 해요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들려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문명의 되게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성찰을 했던 철학자인 것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대중문화의 어떤 기만성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방식이라든지 계몽이 불러온 파괴적인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글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아도르노가 막 무슨 그렇다고 현대 문명을 파괴하자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면, quote,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를 폐기시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의 꿈을 기억해내는 일이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버릴 수 없다. 따옴표 닫고. 아도르노의 모더니스트로서의 입장이 드러나죠. 우리가 다시 야만인이 되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그걸 읽어내는 방법론을 우리가 아도르노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로 숨쉬는 법입니다.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허파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상처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숨을 쉬어야 해요. 이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다 테크놀로지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테크놀로지에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테크놀로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슬픈 테크놀로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김진영 작가의 다른 저서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아도르노의 철학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잘 해주고 있고, 아도르노의 철학 자체가 현대라는 것을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다 보면 현대인인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 책을 여기서 막 자세히 다 소개하기엔 너무 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추천사를 썼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까지 보고 계셨던 그 영상이요, 컷 편집본을 편집자님한테 받아서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프랑스와 누델만의 철학자의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뒷표지에 제 추천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촬영할 때 안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지금 허겁지겁 뭐 일하고 들어와서 퇴근하자마자 지금 카메라 켜서 빨리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겨울서점에서 소개를 했었던, 아침의 피아노랑 같이 소개를 했었던 건반 위의 철학자라는 이 책을 쓴 프랑스와 누델만의 책입니다. 건반 위의 철학자랑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김진영 저자의 아침의 피아노, 이렇게 두 권을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두 권 다 후속작을 제가 추천사를 쓰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이 프랑스와 누델만의 저서이고, 말 그대로 제목처럼 철학자의 거짓말에 대한 책인데, 철학자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철학자가 하는 말과 자신의 삶이 조금 달랐던 경우들,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뒷표지에 보시면은 이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디자인만 보면 여기는 뭐 본문 출처로 발췌한 것 같고 여기가 추천사 같잖아요. 여기 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거 전체가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쓴 추천사 전문이 이거보다 좀 긴데 거기서 앞부분은 모종의 이유로 날아가고 요렇게가 두 문단이 모두 제가 추천사로 쓴 글이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뒷표지에 들어갈 예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추천사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뒷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위에 제목처럼 단 거는 편집자님이 이 제목을 다신 건데,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인간들 이라는 제가 쓴 추천사 중에 나오는 카피거든요. 한번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철학자의 담론을 삶을 통해 분석하거나 규명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들이 선택한 보편성을 기각하고 다시금 알몸을 드러내는 일은 보편성을 담지하고자 하는 철학의 시도를 개별 철학자의 의견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의 삶 속에서 구현된 거짓말이 곧 그의 철학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를테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는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혹은 그가 자신의 삶과는 다른 글을 씀으로써 삶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시작한 거짓말인 진실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글을 쓰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글로 구현된 나는 이미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 기원한 나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들을 우리의 상으로 삼는다. 어쩌면 우리는 이 철학자들처럼 모두 거짓말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인간들일지도 모른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 유튜브 겨울 서점 운영자 이렇게 표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인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앞에다가 제목으로 붙여주셨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가 조금 더 잘 읽히는, 이제 쉽게 읽히는 파트여서 조금 더 호소력이 있어서 이렇게 빼셨고, 여기가 조금 더 약간 학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글이어서 이렇게 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네, 요거를 제가 빼먹어가지고 편집본을 보다가 허겁지겁 오늘 새로 찍어서 추가해야겠다 싶어서 요거를 추가를 합니다. 이 책도 추천사를 썼다. 네, 이제 다시 제가 찍어놓은 클로징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쓴 추천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책을 소개를 여기서 막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쓴 추천사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책의 주제와 톤 앤 매너를 잘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추천사 쓰면서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추천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뭐 내년에 나올 책들도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책도 있고 몇 권의 책을 지금 추천사를 쓰고 있는데 그 책들도 나중에 이제 또 추천사를 쓴 책들이 쌓이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새로 나오는 책의 추천사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쓰여지게 비문인데 다시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잘 모르실, 다시요. 이게 작년 7월에 올렸던 영상이니까 그 이후 이게 작년, 다시 할게요. 떼어낼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다시요. 여러분 마켓컬리 아시나요? 맛있고 신선한 음식, 다시요. 여러분 마켓컬리 아시나요? 여러분 마켓컬리 아시나요? 다양하고 신선한 음식과 맞니? 맛있고 신선한 음식. 다시 할게요. 이거 사진 마켓컬리에서 사진 촬영하자고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 나 안 같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이거 영상이 안 보였네. 이거 마켓컬리 담당자님이 보내주신 꽃인데 일부러 여기서 찍었는데 앵글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슬픈 소식이. 그 글라스랑 스티커 잠깐 보여드릴까요? 글라스 예뻐요. 글라스랑 저는 스티커도 이렇게 토마토, 당근, 두부, 감자 이렇게 스티커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다. 마켓컬리 담당자님, 꽃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